34살 직장인 수민 씨.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비밀을 10년 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피크를 누가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절대 저는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자주 안 될 때 다 먹기 때문에 일부러 안 쟁여놔요.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사실 밖에서는 막 제가 이렇게 막 식욕이 터지고 이런 거를 잘 안 보여줘요. 그런 모습들을. 남자친구랑 뭐 2, 3년 살았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의 치부 같은 습관이니까요. 밖에서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솟구치는 폭식 욕구. 무의식 중에 많은 양의 음식을 배달시킵니다. 저는 음식이 무서워요. 먹는 행위가 저는 무서워요. 저는 제가 폭토를 하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음식을 맛있게 즐기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긴장 상태. 음식을 우겨 넣지만 쉽게 채워지지 않는 허기. 접시를 비우고 나서야 죄책감이 밀려듭니다. 이게 제가 음식 누가 사라서가 아니고 둘 다 제 건데 하나가 그 용도 거의 매일 먹은 것을 토해낸다는 수민 씨. 악순환이 반복될 때마다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저도 막 손으로 했다가 이제는 막 칫솔로 했다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기하니까 딱 이렇게 일어서면은 거울이 보여요. 그럼 제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거기서 자괴감이 막 느껴져가지고 막 울다가 진짜 막 변기 붙잡고 운 적도 진짜 많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처음엔 더 예뻐지기 위해 살을 빼는 단순한 다이어트였습니다. 하지만 체중에 집착하게 되면서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먹느냐? 자기 전에 먹느냐? 약을 꾸준히 먹어요. 아니요. 꾸준히 좀 약간 불량 환자예요. 섭식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해졌지만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촬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도 SOS 신호를 보낸 거였거든요. 안아좀 주죠. 저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블로그도 하는 거고 병원도 다녀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끊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여러 내밀한 원인들. 하지만 병에 대한 편견은 환자들을 고립시킵니다. 거식증을 앓으며 섭식장애를 연구하게 된 강희영 씨 또한 오랜 기간 주변 사람들에게 증상을 숨겼습니다. 쟤네가 마른 몸을 너무 동경해서 발생했어라고 했을 때 뭐 정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되게 이 아이의 뭔가 예민한 성격이라거나 아니면은 주변인들과의 관계라거나 어떤 결핍 같은 게 음식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게 싹 다 사라지고 마른 몸을 동경해 이렇게 돼버리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정도로 자기를 몰아붙일 때에는 큰 어떤 이제 문제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섭식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떤 문제의 핵심이거나 이것만 없어지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섭식장애의 깊은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발병 원인들. 21살, 재수를 준비하던 원희 씨. 얼마 전부터 섭식장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은 콘라고 식욕 억제가 부작용으로 있고 초록색은 폭식이라고 항우울제 역할인데 이거는 폭식증 환자한테 많이 처방을 한다고 들었어요. 의사가 다 알려준 건가요? 아니요, 의사는 안 알려주셨고 제가 혼자 약 생긴 거 보고 검색해서 살찌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원희 씨의 증상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식욕이 몰려오고 한 사람이 먹기 힘든 양의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폭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켰다가 이것도 시켰다가 그만 먹고 싶다 해서 취소를 한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거는 12시잖아요. 얘는 밤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시키는 거. 기록으로만 남겨진 음식들. 지난 3년간 먹고 토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토하는 거라면 지금은 그냥 밥 먹고 양치하듯이 뭘 먹어도 토하고 딱히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먹고 토하고 일상의 루틴이라고. 이게 진짜 담배나 마약이라고 정말 똑같다고 생각해요.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배당한 느낌이 들죠. 자주 30kg대로 떨어진 몸무게. 다이어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나쁜 경험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해본 적은 있어요. 하루에 300.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좀 살도 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타겟이 안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 2달 동안 4kg 정도 감량을 했었는데 살을 뺀 후 되찾은 안정감.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며 또다시 다이어트에 몰입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제가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갑자기 2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거를 알고도 살 빠지니까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고, 저희 할머니도 길 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뚱뚱하다, 저것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뚱뚱하고 성적도 안 좋고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마르기라도 해야지라 해서 시기장애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33살, 대학원에 다니는 진솔 씨.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 섭식장애의 늪에서 오랜 기간 길을 헤맸습니다. 이제 먹고 토하지 않는 먹고 이제 원래라면 이렇게 화장실 가서 토하고 간다거나, 근데 이렇게 밥 먹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거는 4년? 4, 5년? 진솔 씨가 구토를 시작한 건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정폭력에 힘들어했던 사춘기 시절. 한창 집안이 좀 많이 시끌시끌했었거든요. 막 경찰도 왔다 가고 막 이렇게 많이 맞고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어린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학교 화장실에서 처음 토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뭔가 개운한 느낌?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 바로 먹고 토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7, 8kg가 빠졌어요. 체중이 줄어들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 반응에 중독돼 갔다는 진솔 씨.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먹토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어떻게 뺐냐. 막 진짜 살 빼니까 훨씬 낫다. 다시 살찌면 안 되겠다. 또 하나의 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막 중리산이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아무도 제가 집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고 마르고 부러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 모습에 좀 더 많이 몰두를 했고, 하지만 먹고 토하는 걸 반복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커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입니다.
폭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창피하고 오래 봤던 용기를 내 자신의 병과 마주한 진솔 씨. 유튜브를 통해 섭식장애를 고백했습니다. 를 알아왔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고 풀리지 않았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채해서 그걸 토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받지 못할 거란 우려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진솔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병을 극복하는 원동력도 얻었습니다. 이게 정말 질병 코드가 있을 만큼 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이구나 라는 것이 또 큰 위로가 됐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섭식장애 환자들을 상담하는 진솔 씨. 조언의 출발은 늘 비슷합니다. 울지 마! 아니 울어.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내가 좀 나를 좋아해주고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해해줄 수 없다면 이 병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